칼을 쥔 손은 조정의 손이어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되겠군. 그자를 불러야겠소. 그 사람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다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서기 188년 겨울, 장각이 죽고 황건의 불길은 꺼졌으나 그 연기는 여전히 조정안을 맴돌고 있었다. 도적을 막기 위한 병권은 이제 도적보다 더 위험한 칼이 되었고, 그 칼을 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 사이에선 회의만 되풀이되고 있었다. 하진은 반란을 핑계삼아 장수들을 각지에 흩뿌렸다. 그럴싸한 조서로 위장했지만 실상은 병력 확대. 그의 검은 뿌리는 조정 아래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감찰을 맡은 조절중은 그 의도를 눈치챘지만 하진은 힘의 균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명분 없는 칼은 도적, 명분 있는 칼은 신하. 나는 지금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는 자신이 조정의 중심이 되길 바랬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입을 열면 황관들은 눈을 굴렸고, 그의 명예에 문관들은 조용히 붓을 들어 눈은 책장 아래로 미끄러질 뿐이었다. 수아비, 내가 이 조정의 대장군이라 해도 그저 명패 하나뿐인가?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고 장원이 들어섰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장군, 오늘 회의에는 마땅히 자리를 지켜야 할 이들이 여럿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구실 삼은 이도 있었고 끝내 응답조차 없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이는 손에 꼽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회의인가? 모두들 내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빼는군. 장군, 감정은 거두시지요. 황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그놈들은 나를 매일 감시하고 있지. 눈으로, 귀로, 입 없는 혀로. 그때 조절중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발소리는 가벼웠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장군, 조정은 논의의 장입니다. 결정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요즘 군사 파견이 잦아 우려가 많습니다. 제 역할이 감찰인지라 듣는 대로 보고해야 하겠군요. 그래, 듣는 대로 써서 올려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천자가 보시게. 죄를 묻는 건 제가 아닙니다. 허나 병권은 칼입니다. 칼은 한 손에 있어야 하며 그 손은 조정의 손이어야 합니다. 조정의 손? 그 손에 살이 끼고 피가 흐르는 줄은 아는가? 네가 말하는 조정은 누구냐? 내가 아닌가? 하늘 위의 태양도 가끔은 구름 아래로 내려야 백성이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군. 내가 직접 보여줘야 하겠지.
말씀을 거두시지요, 장군. 황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언젠간 그놈들 목을 내 손으로... 하진의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구쳤다. 장훈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벽면의 장지문 너머로 황관 2명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눈발이 거세졌다. 회의가 끝난 직후 조정을 빠져나온 2사람이 후원 깊숙한 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건 진압의 공으로 조정에 들어온 무장 정원과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명망을 등에 업은 문신 원소가 하진의 명을 받아 조정에 머무르고 있었다. 정원은 무장의 성향보단 책략에 능한 자였고, 원소는 입신의 조급함을 품은 야심가였다.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같은 바람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귓가엔 아직도 방금 전 하진의 언성이 맴도는 듯했다. 장군, 저 병권이라는 칼은 어느새 조정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 지경이 된 건 그놈들 십상시 때문입니다. 먼저 칼을 겨눠야 할 곳은 따로 있지요. 하진이든 누구든 그 칼을 쥔 손이 망설인다면 그 피는 조정안이 아니라 백성의 마당에서 흐르게 됩니다. 정원의 눈동자는 창백하게 빛났고 원소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의 발 아래엔 쌓인 눈이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텅 빈 회의장. 회의가 끝나고 대신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다. 긴 논쟁의 열기만이 아직 자리에 남아있는 듯했으나 그 중심엔 하진과 장훈 둘만이 침묵을 안고 마주 서 있었다. 2사람의 발치엔 회의용 붓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창밖에선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하진은 침묵 속에 손을 떨었고 장훈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의 조정은 균형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황건과 문신 누구 하나만 겨눠도 균열이 납니다. 장군께서 그 균열을 밀어붙이신다면 결국 칼은 안에서부터 돌아들 것입니다. 장훈, 결국 이 조정은 날 떼어내려는 거겠지. 누이의 오랍이라는 이유로 칼을 들기도 전에 이미 죄를 쓴 셈이야. 밖에서 칼을 빌리는 수밖에 없겠군. 서쪽의 그자, 서량을 움켜쥔 사내, 그 이름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건가? 장군께서 염두에 두신 인물이 있다면 그 칼이 조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황건 때 공을 세운 그자는 주인의 손을 가리지 않는 칼입니다. 위험한 이름이지요. 장군께서 그를 부르신다면 돌아가라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지도 위에 꽂혔다. 그 이름을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하진은 이미 그 결심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회의석을 가로질러 큰 지도를 펼쳐놓은 병판 앞에 섰다. 서량은 아직 조정 손밖에 있지. 그러니 그자를 부르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게 될 거요. 위험한 인물입니다. 단호 하나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 장원, 지금 이 조정에 필요한 건 물러터진 논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칼이오.
하진은 가볍게 그러나 깊게 웃었다. 그의 눈동자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는 꺾을 수 없는 것을 남의 손으로 자르게 하려는 결심이었다. 그날 밤 서고 어귀엔 촛불 하나가 흐릿하게 타올랐다. 하진은 붓을 들고 오래도록 멈춰 있었다. 소량태수 동탁에게 조정을 구하라. 붓끝은 떨렸고 먹은 짙었다. 글자마다 결의가 박혔다. 하진은 밀서를 접어 봉하고 자신의 인장을 꾹 눌렀다. 이제 말이 아닌 칼이 올 때다. 밤이 깊었다. 말 위에 오른 사신은 두터운 망토를 여미며 서쪽을 향해 달렸다. 그림자 같은 사신 한 명이 천리박 서량을 향해 떠났다. 그를 본 자는 없었다. 그러나 눈발만은 그의 흔적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궁궐 깊은 회랑 끝, 어린 유협은 조용히 서 있었다. 누이의 죽음도 황관의 다툼도 모두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의 눈엔 어른들의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또 조용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눈발 뒤에 다가오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의 이름을.